1992년 미국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상 최악의 흑인 폭동. 흑인들은 왜 한국인을 공격한 걸까? 1991년 3월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LA 근교에서 속도를 위반한 한 대의 차량을 경찰차가 뒤쫓고 있었다. 붙잡힌 운전자의 이름은 로드니 킹, 흑인이었다. 그러나 체포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던 로드니 킹. 4명의 경찰관은 그를 사정없이 구타하기 시작했다. 이 장면은 한 목격자에 의해 우연히 촬영되고 다음 날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미국 사회는 경악했다. 무차별적 구타와 전기 충격기로 인해 기절까지 했던 로드니 킹. 그는 11군데가 골절되는 심한 부상과 함께 결국 청각장애 판정까지 받았다. 과잉 진압으로 논란이 된 관련 경찰관들은 결국 고발당하는데 1년 후 벌어진 재판, 배심원들은 해당 경찰관에게 1명은 재심, 나머지 3명에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배심원들은 다수가 백인이었다. 판결이 난 직후 법원 앞엔 300여 명의 군중이 모여 항의 시위를 시작했다. 분노한 흑인들이 거리로 점점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모인 흑인들은 순식간에 폭도로 돌변했다. 경찰관 수십 명이 통제를 시도했으나 막을 수 없었다. 폭도로 변한 흑인들의 난동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 그동안 백인 권력층에 소외됐던 흑인들의 억울한 심정은 분노가 되어 폭발했다. 흑인들은 길거리를 지나가는 백인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분노에 가득 찬 그들의 파괴력은 엄청났다. 당시 처음 폭동이 일어난 곳에서 백인들이 모여 사는 비버리 힐스로 가는 길목엔 바로 한인타운이 있었다. 비버리 힐스 진입에 실패한 흑인들은 한인타운을 공격했다. 한국 기자들에게 현지 취재는 목숨을 건 모험이었다. 흑인들의 분노는 한인타운에 쏟아졌다.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결코 현실이라 믿겨지지 않았던 폭동 현장. 공격은 계속됐다. 한인 상가를 습격한 폭도들은 손에 잡히는 대로 빼앗고 보이는 대로 부쉈다. 6일간 계속된 LA 폭동으로 피해를 당한 한인 상가만 무려 2,000곳, 한인 수만 명이 생명의 위협을 당했다. 로스앤젤레스, 천사의 땅이라 불리던 그곳은 전쟁터로 변해 있었다. 언제 어디서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한인들은 한순간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렇다면 LA 폭동은 백인들에게 분노한 흑인들이 한국인에게 이유 없는 분풀이를 했던 것일까? 흑인들에게 한국인은 이웃이 아닌 속물 장사치로 여겨졌다. 그리고 한흑 갈등을 불러일으킨 결정적인 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식료품점 주인이었던 한국 여성이 흑인 소녀를 도둑으로 오인해 살해한 사건이었다. 당시 가해자 두순자 씨는 흑인 소녀에게 얼굴을 4차례나 맞고 쓰러진 상태였다. 그녀는 우발적 살인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LA 폭동의 또 다른 이유였을까? 명백한 흑백 갈등. 그런데 왜 피해는 한인이 당한 걸까? 폭동이 시작되자마자 미국 언론들은 1년 전 두순자 사건을 집중 보도했다. 또한 이상하게도 폭동이 가장 격렬했던 이틀 동안은 그 어떠한 경찰 진압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We are the victims. Where was the police? 4 or 5 days ago when the violence was breaking out. 경찰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한인들 스스로 방어막을 만들어 생명을 지켜야 했다. 지금 거의 전쟁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목하고는 안 되는 싸움입니다. 오직 총만이 해결해야 되고. 한인 사회를 지키기 위해 해병대 출신이 모여 자경단을 결성했다. LA 도심 한복판에선 살기 위해 목숨을 건 총격전이 벌어졌다. 분노를 쏟아부을 대상이 필요했고 백인들에겐 흑인들의 분노를 피할 방법이 필요했다.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책을 찾았을 것이다.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 살고는 있지만 한인 또한 힘없는 소수민족이었기에 당해야 했던 아픔이었다.
조국을 떠나 피땀 흘려 일궈온 한인들의 아메리칸 드림은 폭동으로 타버린 건물과 함께 잿더미가 되었고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했다. 당장이라도 한국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뿐이거든요. 악몽 같았던 시간이 지난 후 찾아온 건 막막한 뿐이었다. 그러나 한인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해야 했던 희생이었지만 또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힘이 돼주는 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LA 폭동은 흑인들에 대한 한인들의 인식 전환의 큰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지고 있을까? 보았다. 분노에 가득 찬 그들의 파괴력은 엄청났다. 당시 처음 폭동이 일어난 곳에서 백인들이 모여 사는 비버리 힐스로 가는 길목엔 바로 한인타운이 있었다. 비버리 힐스 진입에 실패한 흑인들은 한인타운을 공격했다. 한국 기자들에게 현지 취재는 목숨을 건 모험이었다. 흑인들의 분노는 한인타운에 쏟아졌다.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결코 현실이라 믿겨지지 않았던 폭동 현장. 공격은 계속됐다. 한인 상가를 습격한 폭도들은 손에 잡히는 대로 빼앗고 보이는 대로 부쉈다. 6일간 계속된 LA 폭동으로 피해를 당한 한인 상가만 무려 2천 곳, 한인 수만 명이 생명의 위협을 당했다. 로스앤젤레스, 천사의 땅이라 불리던 그곳은 전쟁터로 변해 있었다. 1992년 미국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상 최악의 흑인 폭동. 흑인들은 왜 한국인을 공격한 걸까? 1991년 3월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LA 근교에서 속도를 위반한 한 대의 차량을 경찰차가 뒤쫓고 있었다. 붙잡힌 운전자의 이름은 로드니 킹. 흑인이었다. 그러나 체포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던 로드니 킹. 4명의 경찰관은 그를 사정없이 구타하기 시작했다. 이 장면은 한 목격자에 의해 우연히 촬영되고 다음 날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미국 사회는 경악했다. 무차별적 구타와 전기 충격기로 인해 기절까지 했던 로드니 킹. 그는 11군데가 골절되는 심한 부상과 함께 결국 청각장애 판정까지 받았다. 또한 이상하게도 폭동이 가장 격렬했던 이틀 동안은 그 어떠한 경찰 진압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We are the victims. Where was the police? 4 or 5 days ago when the violence was breaking out. 경찰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한인들 스스로 방어막을 만들어 생명을 지켜야 했다. 지금 뭐 거의 전쟁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목하고는 안 되는 싸움입니다. 오직 총만이 해결해야 되고. 한인 사회를 지키기 위해 해병대 출신이 모여 자경단을 결성했다. LA 도심 한복판에선 살기 위해 목숨을 건 총격전이 벌어졌다. 내 분노를 쏟아부을 대상이 필요했고 백인들에겐 흑인들의 분노를 피할 방법이 필요했다.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책을 찾았을 것이다. 언제 어디서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한인들은 한순간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렇다면 LA 폭동은 백인들에게 분노한 흑인들이 한국인에게 이유 없는 분풀이를 했던 것일까? 흑인들에게 한국인은 이웃이 아닌 속물 장사치로 여겨졌다. 그리고 한흑 갈등을 불러일으킨 결정적인 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식료품점 주인이었던 한국 여성이 흑인 소녀를 도둑으로 오인해 살해한 사건이었다. 당시 가해자 두순자 씨는 흑인 소녀에게 얼굴을 4차례나 맞고 쓰러진 상태였다. 그녀는 우발적 살인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LA 폭동의 또 다른 이유였을까? 명백한 흑백 갈등. 그런데 왜 피해는 한인이 당한 걸까? 폭동이 시작되자마자 미국 언론들은 1년 전 두순자 사건을 집중 보도했다. 과잉 진압으로 논란이 된 관련 경찰관들은 결국 고발당하는데 1년 후 벌어진 재판, 배심원들은 해당 경찰관에게
한 명은 재심, 나머지 3명에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배심원들은 다수가 백인이었다. 판결이 난 직후 법원 앞엔 300여 명의 군중이 모여 항의 시위를 시작했다. 분노한 흑인들이 거리로 점점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모인 흑인들은 순식간에 폭도로 돌변했다. 경찰관 수십 명이 통제를 시도했으나 막을 수 없었다. 폭도로 변한 흑인들의 난동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 그동안 백인 권력층에 소외됐던 흑인들의 억울한 심정은 분노가 되어 폭발했다. 흑인들은 길거리를 지나가는 백인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공격을